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 하지만 이 생각의 도구 하나만 깨우치면 당신의 계좌는 오늘부터 복리의 마법에 올라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피땀 흘려 배운 차트 분석과 재무제표, 공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쓰레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가짜 전문가들이 유료 강의를 팔며 복잡한 수식을 나열할 때 진짜 부의 거인은 아주 단순한 역발상 하나로 시장을 씹어먹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라 남들이 광기에 휩싸일 때 고요하게 기다리는 인내의 기술과 실수하지 않는 법을 연구했을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격자 모델 사고법을 통해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비즈니스의 해자를 파악하고 좋은 기업이 헐값에 나올 때까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단 한 번의 기회에 승부를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상위 0.1%만이 공유하는 진짜 투자 전략입니다. 복잡한 지표를 다 지우고 이 단순한 철학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투자가 상식이 아닌 통찰로 바뀌는 순간 경제적 자유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낡은 투자 관념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 결과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챕터 1. 찰리 먼거의 역발상 투자의 비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언제 사서 언제 팔면 좋을까? 그런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가? 어떤 종목이 망할 것인가? 언제 사면 안 되는가? 이 역발상 사고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투자자는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투자 고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손실을 피할 것인가입니다. 망하는 기업의 패턴은 무엇인가? 투자자를 파산시키는 실수는 어디서 반복되는가? 이 질문들에 먼저 답하고 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사고, 도구가 있습니다. 그는 포격훈련에서 배운 방법을 평생 투자에 활용했다고 말합니다. 목표물을 처음 맞추는 방법은 한 발은 멀리, 한 발은 가깝게 쏜 다음 그 중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의 범위를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에서도 기업의 가치가 최소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최대 이 정도는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범위를 먼저 구하면 적정 가격을 훨씬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수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실전 투자자의 사고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됩니다. 뉴스, 리포트,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기업이 반드시 망하는가를 먼저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묻기 전에 나를 망하게 만드는 투자 습관은 무엇인가를 먼저 제거하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챕터 2. 위대한 기업 찾는 법.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역발상적 사고로 잃을 가능성을 줄였다면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의 기준은 매우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보가 경영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란 결국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다른 누군가로 교체될 때에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강한 기업입니다.
뛰어난 경영자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기업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위험합니다. 반면에 구조 자체가 강한 기업은 누가 이끌어도 성장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업 분야는 워낙 강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경영 실수쯤은 너무도 쉽게 흡수합니다. 반대로 약한 기업은 뛰어난 경영자가 와도 그 사업의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영이 훌륭한데도 계속 힘든 기업은 처음부터 힘든 사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경영자가 어려운 사업과 만나면 사업의 평판이 경영자의 평판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업종과 사업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투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강한 기업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업 안에 뛰어난 사람이 경영하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강한 사업 구조와 훌륭한 경영자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투자의 황금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투자자는 비로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업 구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진입 장벽입니다. 고객이 떠나기 어려운 전환 비용, 오래될수록 더 강해지는 브랜드 파워,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이런 요소들이 결합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를 더 멀리 따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잠깐 떨어지더라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반면에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 장벽이 낮고 이익률이 언제나 압박을 받는 산업에 있는 기업은 아무리 경영자가 뛰어나도 빛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파도가 거친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파도의 방향이 반대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이 속한 사업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인가? 경쟁자가 이 기업을 위협하기 어려운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아직 그 기업에 투자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왜 이 기업이 1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성장률이 높고 매출이 빠르게 늘고 뉴스에 매일 오르내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 10년 뒤에도 굳건하게 살아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지루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매년 조용히 이익을 쌓아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바로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화려함보다 견고함. 이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챕터 3. 복리의 마법과 장기 보유 투자 전략.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를 알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보유하느냐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도 결국 손실을 보거나 수익이 형편없이 적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빨리 팝니다. 강한 사업 구조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 사람이 단 몇 달 만에 팔아버린다면 그 투자는 절반도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복리 효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리는 처음 몇 년 동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축적될수록 믿기 어려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했고 그 기간 동안 보유 자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경험을 무려 3번이나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크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제대로 된 성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자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험을 3번씩이나 했으면서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심이 그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팔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비싸게 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쌀 때 공포를 느끼고 주가가 비쌀 때 욕심을 느낍니다. 이 심리가 정확히 반대로 작동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복리 투자의 위력은 아주 간단한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 7%의 수익률이 꾸준하게 복리로 쌓이면 10년 후에는 원금의 2배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4배, 30년 후에는 8배가 됩니다. 투자 천재처럼 화려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7%를 30년 유지하는 것만으로 원금이 8배가 됩니다. 여기에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복리의 마법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투자는 단기 전망을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경제가 나쁠 때도 살아남고 경쟁이 치열해질 때도 버텨냅니다.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단기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쌓여갑니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임무는 단기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강하게 살아있을 기업을 고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합니다. 지금이 바닥인가? 아직 더 떨어질 것인가? 언제 사야 하는가를 끝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는 고수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이 좋다고 해서 뉴스에서 화제가 돼서 주가가 오른다니까 샀다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팔게 됩니다. 투자에서 이해와 확신이 없는 보유는 위험할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단기 투기와 장기 투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챕터 4. 주식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치명적인 투자 실수.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원칙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과도한 정보 수집입니다. 그는 아주 재미있는 관찰을 공유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약할수록 더 많은 자료,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고 세밀한 수치를 분석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내면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의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판단은 보통 몇 가지 핵심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강한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가?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대부분 부차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물론 기초적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석이 결코 끝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결정을 미루는 것은 기회비용의 낭비입니다. 96% 확신이 들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100% 확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4%를 채우기 위해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확실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감정에 의한 투자 결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탐욕과 공포입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 뒤늦게 뛰어드는 탐욕, 주가가 폭락할 때 앞다투어 팔아버리는 공포. 이 두 가지 감정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을 결국 손실로 이끕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원칙을 미리 명확하게 세워두어야 합니다. 이 기업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산다.
주가가 이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판다. 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날, 모든 뉴스가 공포를 조장하는 날, 주변 사람들이 모두 팔고 있는 날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투자자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나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 주주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투명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사업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주주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주주를 착취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스스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 아니면 좋은 것만 골라 발표하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런 요소들이 경영진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다양한 곳에 너무 많이 분산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기업이나 수십 개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산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진짜 이해하고 확신하는 몇 가지 우수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전략입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다 사는 것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챕터 5. 진짜 부자가 되는 삶의 철학과 투자 마인드셋. 지금까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사실 투자,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철학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 전체를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투자에서도 탁월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로, 꾸준히 배우는 습관입니다. 그는 매일 엄청난 양의 글을 읽습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역사, 과학, 심리학, 경제학, 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식을 흡수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문제들이 단 하나의 분야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문제 역시 재무제표 분석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산업의 역사에 대한 지식, 경쟁의 원리에 대한 통찰이 함께 결합되어야 진짜 훌륭한 투자 판단이 나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읽으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이미 아는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속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때는 자신의 페이스로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학과 독서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수십 년 쌓이면 다른 어떤 재주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의 틀린 믿음을 기꺼이 버리는 용기입니다. 그는 가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들을 꺼내어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다시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면 기꺼이 버립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믿어온 생각일수록 더 강하게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린 믿음을 빨리 버릴수록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던 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성장입니다. 셋째로, 윈윈의 철학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기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한 부의 축적 방법입니다. 고객을 잘 대우하고
직원을 잘 대우하고 공급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이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강한 기업이 됩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고객을 착취하거나 직원들을 쥐어짜거나 공급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기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고객의 이탈, 우수 인재의 이탈, 공급망 붕괴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기는 구조를 만든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기업이 바로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넷째로 원망과 증오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해로운 두 가지 감정이 원망과 증오라고 말합니다. 이 감정들은 내가 아닌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감정들이 투자자를 파괴합니다. 과거의 손실에 원망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시장이 불공평하다고 증오하면서 건강한 판단력을 잃습니다. 투자에서 감정적 청결함이란 과거의 손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움으로 전환하고 다시 이성적인 판단, 체계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프로 투자자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섯째로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투자를 피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모델, 자신이 파악할 수 없는 기술 트렌드, 자신이 검증할 수 없는 경영진의 판단에 기반한 투자는 결국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범위 안에서 확신을 가진 투자를 하는 것이 트렌드를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투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배우고 솔직하고 이성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기는 관계를 만들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투자에서도 이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나 훈련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길까보다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구조적으로 강한 기업을 찾으십시오. 바보가 경영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복리의 마법을 믿고 오래 보유하십시오.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팔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먼저 갖추십시오. 감정을 제거하고 원칙을 따르십시오. 나쁜 사람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이 원칙들은 어느 하나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드문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천이 없어서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하십시오.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떤 투자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시작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챕터 6. 투자 고수들이 평생 갈고 닦는 멘탈 모델의 비밀. 투자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재무제표 분석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사고 도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탁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여러 학문에서 가져온 핵심 원리들을 자신의 사고, 체계 안에 정렬해 두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동시에 분석합니다. 이것을 다중사고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가져온 임계점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열을 흡수하다가 특정 온도에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기업도 성장이 누적되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으로 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어떤 기업이 아직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미리 인식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념이 없는 투자자는 성장이 더디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 가져온 확증 편향의 개념은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박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한번 매료되면 그 종목의 긍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오고 부정적인 신호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보고 검토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틀릴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투자 실력의 진짜 척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에서 핵심 원리를 가져와 자신만의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진짜 투자 공부입니다. 특정 투자 기법이나 차트 분석 방법을 익히는 것보다 이런 근본적인 사고 도구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강력한 투자 실력의 기반이 됩니다. 투자 고수들은 이 사고 도구들을 평생에 걸쳐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고 도구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챕터 7. 주식 장기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회비용의 함정. 투자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란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합니다. 돈을 어딘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돈으로 수익을 얻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투자 결정은 절대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익률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가 연 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연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5% 투자는 사실상 7%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이 관점을 주식 투자에 적용하면 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점검하고 더 나은 기회로 자원을 이동시켜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물론 앞서 강조한 것처럼 섣불리 팔아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기업은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훌륭함이 사라졌거나 더 훌륭한 기회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집착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심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지 종목 코드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비용의 함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현금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끊임없이 가치가 깎입니다. 연 3%의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10년 후 지금의 현금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약 7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매년 조금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왜 장기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우량,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에서 서두름이 왜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확신 없이 서둘러 투자한 자본은 나중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좋은 기회가 없을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투자에 자본을 써버리면 탁월하게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투자에서 기다림이란 게으름이 아닙니다. 최고의 공격 기회를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적 준비입니다. 챕터 8.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 화려한 학벌과 정보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경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제대로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규모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작은 기업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을 투자해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제 가격에 매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우량 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종목 중에 훌륭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두 번째 약점은 단기 성과 압박입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별, 반기별 수익률로 평가받습니다.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가거나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과가 나타나는데 3년이 걸린다면 참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납득할 수 있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자유가 개인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세 번째 약점은 집단 사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구조에서는 독창적인 판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은 대개 이미 시장에 반영된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반면에 혼자 조용히 연구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시장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가치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추천을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의 약점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관보다 느리게 정보를 받고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최악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스스로 기업을 연구하고 자신만의 논리로 가치를 판단하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조적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진짜 경쟁 상대는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편견입니다. 챕터 9. 부자들이 말 안 해주는 포지션 사이징의 핵심 원리. 좋은 기업을 찾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데 의외로 많이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못 설정하면 투자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신이 높고 사업 구조가 강하고 가격이 매력적인 기업이라면 당연히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자에서는 내가 오를 가능성뿐만 아니라 내가 틀릴 가능성도 항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높아도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전체를 날려버리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반면에 너무 조금씩 너무 많은 종목에 나눠 담으면 좋은 종목에서 나오는 수익이 평균에 묻혀버립니다. 어렵게 분석해서 발견한 탁월한 기업에서 수익이 나도 다른 종목들이 그것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좋은 기회를 알아봤으면서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비중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핵심은 확신의 크기와 손실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매우 높고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이 제한적이라면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중간 정도이고 손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면 적정한 비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확신이 낮거나 손실 가능성이 크다면 극히 소량만 투자하거나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포지션 사이징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투자가 잘못됐을 때 나의 전체 재정 상황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아있어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결과가 나오더라도 게임에서 퇴장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특히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첫 번째 성공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번 수익이 나면 스스로의 실력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금액을 한 곳에 집중하다가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큰 손실을 봅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분산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경험과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확신이 높은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실력에서 온 것인지 행운에서 온 것인지를 항상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챕터 10. 주식 투자로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첫 번째 공통 습관은 수입보다 훨씬 적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평생 일관되게 실천하는 사람은 놀랍도록 드뭅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여행으로 소비 수준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도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낀 자본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이 소비의 즐거움보다 훨씬 강력한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 습관은 결정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투자자들은 하루에 수십 가지 종목을 검토하고 수십 번 사고 파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몇 가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래 유지합니다. 결정의 질이 결정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고 매일 뉴스에 반응하고 매달 포트폴리오를 갈아엎는 행동은 거래, 비용과 세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감정적인 판단 실수를 늘립니다. 자주 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고수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공통 습관은 자신의 실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목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논리로 투자했는지, 결과적으로 무엇이 틀렸는지를 글로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이 습관이 있는 투자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습관이 없는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나서 잠깐 아프다가 곧 잊어버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투자 일지를 쓰는 것. 이것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공통 습관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투자 판단과 삶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늘 단기 수익 이야기만 하고 누군가에게서 귀띔받은 정보로 한탕을 노리고 실패하면 남 탓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공통 습관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글로 써두는 것입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할 때 나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고 어떤 상황에서 매도할 것인가?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시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 원칙서를 꺼내 읽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시장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공통 습관은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 모두에서 배우되 특히 실패한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를 보면 기분이 좋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를 보면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왜 망했는지, 어디서 경고 신호가 있었는지, 투자자들은 무엇을 놓쳤는지를 분석하면 비슷한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투자 실패 사례들은 가장 값진 교과서입니다. 그 비용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치렀으니 우리는 그것을 읽고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투자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인내와 이성, 겸손과 용기, 배움과 실천이 모두 필요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이 아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투자에서도 삶에서도 이깁니다.